명품 업계에서도 이제 이 수준이 바뀌었어요. 에르메스는 매출이 계속 성장세인데 그 외 나머지 우리가 알만한 비싼 브랜드들 중에서 역성장세 꽤 많거든요. 아니 과거만 하더라도 그냥 웬만한 명품 브랜드면 다 선망하는 거였는데 그 세계에서도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 시장은 지금 역성장세예요. 마이너스입니다. 확실히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 흐름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한국 시장에서도 그 변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머니트렌드 2026 공저자이시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님 모시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또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또 이제 항상 트렌드 관련된 서적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 이제 또 그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책이다 보니까 아마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트렌드가 또 복잡하니까 그쵸. 내년도 트렌드 변화를 뭐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사실은 트렌드 한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한 개만 딱 기억해 보자고 하면 저는 경험 사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경험 사치가 내년 트렌드다. 어찌 네. 보면 경험 사치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뭐 경험은 누구나 하죠. 네. 경험 중요한 줄은 다들 알고 경험에 돈을 써왔어요. 여행도 다니시고. 근데 한 번도 경험이란 말 뒤에다 사치를 붙여본 적은 없었어요. 네. 경험 사치란 말은 처음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말인데요. 네. 경험을 통해서 사치라는 것은 비교 우위가 생기겠죠. 우리가 어떤 집을 사느냐도 우위를 보통 누군가는 가르죠. 네. 가격을 가지고도. 그리고 어떤 자동차 이것도 우위를 가르죠. 경험의 우위를 가릅니다. 네. 어딜 갔다 왔다 이것은 우위가 안 되는데 어딜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갔다 왔다 이건 우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내가 더 잘 나가고 더 좋은 생활을 하고를 어떤 형태로 보여줍니까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소셜 미디어 초창기에는 자동차 핸들 앞에다가 여기 휠 앞에다가 시계 차고 놓고 물건을 드러내면서 과시를 했어요. 그 전형적인 사치가 물건 과시, 소유에 대한 과시였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이제 촌스럽고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은 남들 못 가본 데를 가보는 거. 같은 파리를 가더라도 그냥 남들 다 알만한 파리를 가는 게 아니고 파리 내에서도 아무나 못 가는 거. 공연을 보더라도 그냥 관객석에서 앉아서 보는 것하고 끝나고 나서 무대에 들어가서 뭐 인사도 할 수 있는 것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프로그램 네. 자체가.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끔 돈만 내면 됩니다. 돈을 많이 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들의 폭이 확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이런 게 사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이제 경험이라는 걸로 어찌 보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에 조금 더 소비가 좀 늘어난다. 이게 요즘에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요즘 백화점에서 보면 VIP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주 초고가 상품들 막 네. 런칭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인터넷에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백화점 하면 보통 빅3 얘기하잖아요. 네. 빅3 중에서 한 군데인 신세계가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고가 여행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천만 원짜리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행사가 한 2만 개가 넘습니다. 네. 종합여행사만 해도 9천 개가 넘어요. 이런 시장에 아니 치열하게 싸우는 시장에 왜 백화점이 왜 들어왔냐. 백화점이 그동안 여행 관련돼서 뭐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신세계 백화점은 아예 대놓고 이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VIP 때문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VIP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높겠죠. 제가 알기로도 명품이 거의 대부분 주력 그렇죠. 매출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회사 전체 매출,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지금 45%가 넘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 45%가 넘는 건데 네.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엔 31%였어요. 31%. 31%가 5년 새에 갑자기 45가 된 거예요. 네. 올해 내년 지나면 거의 50% 갈 것 같아요. 네. 백화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 전까지 우리의 VIP가 한 3분의 1 뭐 요만큼 사주다가 지금 절반 이상 사주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VIP 포인트 산정할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몇 천만 원짜리 여행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또 VIP 포인트에 산정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여행이 왜 이렇게 3천, 4천 여행을 왜 이렇게 비싸게 가? 근데 다 같은 여행이 아니죠. 같은 나라의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호텔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5성급이라 할지라도 5성급에서도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어떤 5성급은 50만 원이면 되는데 네. 어떤 아주 특별한 리조트는 뭐 적어도 한 2, 300은 필요하다 그러면 2, 300을 5일 자는 것 하고 50만 원을 5일 자는 것 하고 50만 원짜리 자는 것도 엄청 좋은 거죠. 하지만
200~300만 원짜리 비싸기만 한 게 아니고요. 비싼 데는 세상에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프라이버시도 확실히 보장시켜주고 아주 특별한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다가 가령 요즘도 F1 자동차에 대한 관심 많아졌어요. 네네. F1 그 무비 영화가 흥행하는 덕분에 요즘 웬만한 사람들이 F1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중계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F1 대회 중에 마지막 대회 한 해 시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대회가 아부다비에서 합니다. 네. 근데 신세계 그 상품은 마지막 대회인 아부다비에 가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그날 당일 경기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경기하기 전에 프랙티스 1, 2, 3부터 퀄리파잉 본 게임 하기 전에 단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걸 며칠간 봐야 되고 제일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누리는데 그냥 잘 모르는 F1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간다고 막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다 티켓팅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다 도와주겠죠. 거기다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의전을 해줍니다. 또 우리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의전 아니겠습니까? 갈 때 그냥 공항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 고급 세단이 와서 태워주고 그러면 비행기도 좀 좋은 거 탈 거고 다 그렇겠죠. 당연히 내려서도 뭐 안 기다리고 제일 먼저 나오게 해줄 거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돈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끼고 이거보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에 더 가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가치를 누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은 F1을 가고 같은 뉴욕을 가도 그 가치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벤츠를 산다는 것은 겉모습만 보면 모르죠. 저게 카푸언지 진짜 네. 돈이 엄청 많은데 그냥 작게 벤츠만 한 개 사고 집에 차가 몇 대 더 있는지 이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물건 갖고는 구분이 안 돼요. 지금 경험은 구분이 되죠. 싼 경험과 비싼 경험의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사치를 부리고 경험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갖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VIP들 DB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VIP와 마케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백화점 업계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세계가 먼저 나섰지만 네. 다른 백화점들도 분명히 할 거다. 그럼 이게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사치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물건과 소비 쪽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경험 쪽으로 확연하게 좀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중인 거죠. 네.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물건이 더 티가 나죠. 그렇겠죠. 차는 한 대 사면 몇 년씩 쓰잖아요. 그리고 그 차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뭔가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경험은 한 번 갔다 오면 다음에 또 가야 되는 거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물건이 더 가성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치의 영역,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영역에선 가성비가 중요하진 않죠. 거기다가 전 세계 럭셔리 시장. 보통 럭셔리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퍼스널 굿즈니까, 퍼스널 럭셔리니까 가방, 시계, 뭐 옷 이런 것들이죠. 이 시장은 지금 역성장세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고급 호텔, 뭐 여행 경험 이런 쪽은 플러스예요. 확실히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 흐름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한국 시장에서도 그 변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아마 2025년에 아마 촉발돼서 6년, 7년, 8년 지나면 점점 커질 거고 이제 좀만 있으면 돈 없는 사람도 부자가 아니어도 카푸어 흉내 안 낼 거고 차는 현대차 좋습니다. 네. 괜히 카푸어 한다고 비싼 차 사서 하는 것보다 뭐 국산차 사고 그만큼의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 차익만큼을 여행에 쓰거나 아니면 집안의 인테리어에 쓰거나 이런 걸로 자기의 일상의 경험을 좀 높이는 데 투자할 겁니다. 이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막 되게 양극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네. 부동산 뭐 자산시장 전부 다 양극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양극화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들 막 물건 사고 하니까 나는 더 다음으로 간다 뭐 이런 그쵸. 느낌인 걸까요? 원래 그 사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걸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잖아요. 참. 명품 중에서 사람들은 뭐 루이비통도 그렇고 아는 명품도 많죠. 네. 명품 업계에서도 이제 이 수준이 바뀌었어요. 에르메스는 매출이 계속 성장세인데 그 외 나머지 우리가 알만한 비싼 브랜드들 중에서 역성장세 꽤 많거든요. 아니 과거만 하더라도 그냥 웬만한 명품 브랜드면 다 선망하는 거였는데 그 세계에서도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거죠. 네. 양극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은 사실은 아니고 양극화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남이 비싼 걸 뭐 누리는 걸 안 부러워하는 것만이고요. 비교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모두가 비교해서 괜히 따라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가면 돼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거고 좀 충분히 여유가 있다. 과거부터 그 찐 부자들은 아주 옛날부터 물건을 사는 사치와 경험에 대한 사실을 둘 다 해왔었어요. 경험 사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네. 찐 부자, 찐 중에서 찐 최상위 1% 미만 0.몇 프로의 부자들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5%까지 넓어지고 10%까지 넓어지고 좀 지나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부자도 전혀 아니고 돈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 매일 그런 경험을 1년 내내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일평생 한 번 진짜 부자들이 간다는 뭐 빌 게이츠가 가본다는 리조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생길 거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커지는 거죠. 네. 만약에 벤츠도 그렇고 명품도 그렇고요. 돈이 없다. 카푸어가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던 벤츠 매출이 이렇게 안 커져요. 네.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없지만 욕망이 생기고 선망하니까 사게 되고 그 뛰어들어서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경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자체가 왜 지금 중요한 건가 하면 아직은 극소수의 사람들의 시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점점 커질수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사 시장에 다가설 거고 경험 자체와 연관되는 비즈니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에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먹는 밥을 조금 뭐 아껴서 정말 극단적으로 아껴서 좀 돈을 모은 다음에 하루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맛있는 거 막 비싼 거 먹어가지고 좀 소위 말하는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를 하자 그런 그쵸. 추세로 좀 간다. 그것도 좀 실제 트렌드에 좀 반영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 셀렉티브 인텐션이라는 트렌드 네. 키워드가 사실 그거와 연관되는 건데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인텐션을 가지고 셀렉티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매일 비싼 밥 먹으면 좋죠. 근데 돈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 밥은 29일은 내가 좀 싼 거 먹어줄게. 네. 대신 하루는 좀 힘줘볼게.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요것도 일종의 경험 사치에 어찌 보면 따라가려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치라는 거는 이래나 저래나 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죠. 돈이 없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뭔가 다른 그러니까 그 소비가 아닌 다른 식의 좀 차별화를 좀 노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층들이 이제 책이나 뭐 불교 뭐 그림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근데 사실 불교나 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엄밀히 따지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사치라는 범주 자체가 처음에는 책은 싸잖아요, 보통. 네. 근데 책도 그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도 초판본을 따집니다. 아, 희귀서 초판본 따지면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네네네. 어떤 시장에 들어갔건 경험치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비싼 것들은 무조건 나와요. 네. 양극화는 무조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돈 없다. 난 사치는 못. 사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사치라는 게 중요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니까 사치와 관련되는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 쓸 필요는 없는 거고. 팬데믹 때 또 돈 벌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명품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벌었었죠. 네네. 왜냐하면 팬데믹 때 보복 소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썼으니까 그때 명품 백을 안 사고 명품 회사에 주식 산 사람이 돈 번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경험 가치가 대두되고 점점 경험 가치가 저변이 커진다면 경험 가치와 연관되는 업종에 누군가는 투자하시거나 그런 업을 벌이시거나 하는 게 역할인 건 거지. 네. 다 따라가면서 비교하면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중이라고 해야 될까? 뭐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글로 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그 비교심을 이렇게 계속 자극하는 것 맞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건가 이게? 사람들이 무리 속에 어울려서 살고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특히나 SNS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욕망들은 더 커진 거죠. 과거에는 내가 뭘 쓰는지는 내 주변 사람밖에 몰랐어요. 네. 얘들만 관리하면 됐는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한테 계속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누군가가 뭘 비싸고 좋은 걸 경험하는 것도 다 구경하게 되는 거죠.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된 데는 사실은 네. SN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거고 그럼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SNS 끊으면 돼요. 만약에 안 끈다. 안 끊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난 저 사람들하고 신경 안 쓰고 나는 나대로 살게 이러면 되는 거고 네. 사람들이 너무 남하고의 비교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건강한 삶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러닝이 많이 유행하는데 러닝도 보면 러닝 전용 시계라고 막 가민이라는 브랜드 거기가 한 네. 50 몇만 원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뭐 풀코스 뛰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쵸.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이 다 그 뭐 50 몇만 원짜리 사요. 그리고 뭐 초보자인데도 그거 안 사면 안 된다고 막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시계만 삽니까? 뭐 옷도 네. 신발도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게 욕망인 거죠. 만약에 달리기를 진짜 내가 달려서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없어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없어도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늘상 남하고 뭔가 드러내고 비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 거고. 아까 말씀 주셨던 20대 30대들이 그런 경험 관련된 오프라인에 왜 자꾸 나가냐. 전시회에 왜 자꾸 나가냐. 전시회를 갔다 왔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소셜 미디어에 밥 먹은 거 올릴 수 없고 커피 먹은 거 올릴 수 없고 뭐 갖고 있는 액세서리 올릴 수 없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내가 계속 누린다. 내가 일상을 풍요롭게 산다의 가장 대표적인 징표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경험 중에서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전시, 공연 이런 게 가장 싼 경험인 거죠. 뭐 호화 여행 이건 아주 비싼 거니까 못하지만 네. 그래서 전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전시 중에서도 기성세대가 아직은 별로 관심 없던 전시인 거죠. 도서전도 그렇고요. 네. 불교 박람회 놀랍게도 도서전이 한 15만 명 정도가 가거든요. 그게 공간이 코엑스에서도 그 공간 자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있잖아요. 뭐 너무 빽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간 동안 맥시멈으로 한 15만 원을 잡아서 15만 장 티켓만 팔았어요. 네. 그랬더니 온라인에서 매진이 돼서 현매를 못한 거예요. 근데 불교 박람회는 20만이 왔어요. 도서전보다 불교 박람회 더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럼 불교 신도가 이렇게 많은가? 온 사람들 중에 불교 신도는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진짜 불교 신도들만 갔었겠죠. 도서전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 출판계 사람들만 갔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아, 나 이런 경험 누리고 있어. 경험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가 20, 30대에게 지금 저변이 확산된다는 얘기고 그들 20, 30대가 웬만한 경험을 다 그렇게 간다고 충족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더 우월적인 다른 경험이 필요하겠죠. VIP들만 갈 수 있는 경험에도 욕망이 다할 수 있겠죠. 예전에 소장님께서 그 올드머니 이런 네네. 키워드도 얘기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랑 또 연계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는 약간 좀 별로야. 이게 뭐 경험이 좀 더 가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는 점점 더 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은 한번 사두면 버리지 않는 한 계속 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꽤 괜찮은 물건들을 이미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물건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바꾸려고 사는 건데 이미 있는 것도 괜찮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이 돈을 내가 써야 된다면 그동안 내가 채우지 않았던 경험 쪽에다 채우면 어떨까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 올드머니처럼 대대로 물려받은 최상위의 부자들은 돈이 충분하니까 소유에도 쓸 거 다 쓰고 경험에도 쓸 거 다 쓰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들의 소유만 쭉 따라해 왔던 게 소위 얘기는 졸부였다면 이제 졸부 세계에서도 경험을 따라하는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올드머니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커져가고 올드머니들이 대부분 어릴 때부터 예술이나 문화나 네. 뭐 이런데 여러 가지 계속 경험치가 많잖아요. 클래식 공연도 나이 먹고 돈 벌어서 갑자기 간 졸부는 졸 수가 있지만 꼬맹이부터 간 사람들은 졸 수가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와서 즐겁고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험치가 점점 비교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올드머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처럼 경험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유형의 물건보다는 무형의 가치라는 게 점점 더 중시되는 그런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앞으로 더 갈 것이고 그거의 핵심은 SNS. 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무형의 가치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가능하니까 SNS로 그럼 이게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디지털을 빼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네. 디지털 기반이 우리 일상에 뭐 아주 촘촘히 있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자기를 쉽게 드러내고 또 누구나 요즘 다 편집도 잘하고 다 잘 찍고 누구나 잘 드러내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욕망 속에서 뭔가를 보여줄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세상이 디지털이 되고 세상이 AI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나 아주 뭐 팔로워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올리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네. 올려요. 자기가 인플루언서들 중에 상당수는 온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온라인 때문에 이 위치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돈을 번 사람들인데 자랑하는 건 다 온라인이 아니죠. 오프라인인 거죠. 자랑하는 건 무슨 디지털 기계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어디 유적지 갔다 왔다부터 뭐 이런 경험을 자랑하는 거죠. 결국은 온라인과 디지털이 득세를 하면 할수록 정말 귀중한 건 오프라인과 아날로그에 있다는 거죠.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중에서 비싼 가치들을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에 남들이 많이 가면 그 원래 그 떠났던 그쵸. 자리가 다시 또 이제 약간 좀 희귀해지는 것처럼 욕망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해서 옛날 것들 중에서 버렸거나 어디 네. 숨겨놨던 거 한 번씩 꺼낼 때가 된 거예요. 요즘에 그 유선 이어폰 끼고 다니는 맞아요. 친구들 많거든요. 그것도 초반에는 무선만 끼고 다닐 때 유선을 끼면 쟤 아직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금방 지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무선을 가지니까 유선 또 뭔가 좀 색다르고 좋은 데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 같은 거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네 이거는.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결국에 이제 소수에 약간 집착하게 되고 다수들을 좀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트렌드와 무관한 삶을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신경 안 쓰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즐거웠어 이것만 계속하면 사실은 트렌드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돈도 그렇잖아요. 돈이 그렇죠.
남하고 비교하니까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건 거지. 비교하지 않으면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있고 이러면 사실은 문제 없죠. 그럼 결국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런 트렌드를 읽고 그런 회사들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전시회 같은 거를 뭐 차라리 그러니까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네. 부동산에서도 그러면 오프라인의 비중이 커지고 오프라인에서 경험치가 중요해진다 그러면 이런 경험치를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동산이 필요하잖아요. 팝업 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건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날로그 경험이나 옛날 경험을 원한다 그러면 고층 빌딩 화려한 이런 빌딩에서 뭔가 하는 행사들은 흥이 안 나죠. 오히려 고택 네. 아니면 뭐 산 가까이에 있는 옛날 저택 그런 데서 보통 행사 많이 하고 VIP 네. 초대 그런 데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 부동산에서 옛날에는 저 산속에 있는 저런 단독 이런 거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런 거였는데 개념이 바뀐 거죠. 저 공간에 다른 용도가 생긴 거죠. 거주 말고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진 찍기 좋은 무언가 그 그쵸. 트렌드 그러니까 기존에 있지 않은 어떤 다른 특이한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뜰 것이다. 가능한 오프라인 기반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온라인은 이미 너무 흔해졌어요. 모두가 가졌어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40, 50대. 네. 40, 50대면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죠. 태어날 때는 아날로그 세대였어요, 이 사람들이. 네. 갑자기 나이 먹고 이제 디지털을 많이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새로운 디바이스 자랑 되게 잘합니다. 근데 10대, 20대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네.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자랑을 아날로그 자랑을 해요. 굿즈 자랑하고 가만 보면 우리가 태어난 기반에 따라서 아날로그 세대들은 디지털에 대한 열망을 아직 해소를 다 못해서 그러는 건지 계속 거기 논다면 디지털 세대들은 아날로그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거기서 놀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가는 공간들이 결국은 상권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